자, 우리 업무적의 유민탄 먼저 해석해보고 갈 텐데, 사실 이거는 뭐 해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죠. 오른쪽에 이게 한자가 써 있는 거 보이죠? 이제 애초에 이건 좀 한자로 쓴 시여서, 지금 말로 완벽하게 막 다 해석이 되어서 지금 뭐 본문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석이라고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문맥을 이해하는 힘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를 고전시에서도 좀 다루고 있다는 이제 그런 경험도 좀 이제 요구할 테고요. 그래서 뭐 경험이 없었으면 뭐 지금 하면 되죠. 주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세요. 이 작품은 이제 스스로 읽어봐도 알았겠지만 뭐에 대한 얘기니, 즉 백성들의 이제 어떤 생활고를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백성들을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좀 어떤 게 언급되어 있니? 그 당시 이 관리들의 그 무관심한 행태, 그치? 뭐 무능함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무관심한 이제 그 관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다 읽지 않더라도 이제 좀 잡아서 포인트만 볼게요. 일단 이렇게 백성들의 어려우며 참 너희들은 먹을 게 없다. 자, 이 지점까지 뭐에 대한 얘기니? 즉 백성들의 이제 이 궁핍한 어떤 생활상에 대한 얘기였고 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힘이 없다. 자, 이래.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괴로우며 이제 날이 추워 너희가 이불이 없을 때 저들은 중요하지? 자, 저들은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있지만 근데 마음이 없다.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다. 자,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저들이라고 한 뭐 이 대상 당연히 뭐 관리들이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는 이제 이 관리들에 대한 즉 저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관리들의 어떤 이 무관심한 백성들의 이제 무관심한 그들의 모습이 나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말도 잘 보세요. 잠시라도 원컨대 소인배의 마음을 좀 돌려서 이 군자의 생각을 좀 가져보게라. 자, 이런 식으로 이 원컨대부터 해가지고 뭐 네 줄.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좀 틀어보게나. 자, 이거 뭐겠어요? 저들 관리들이겠죠? 즉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보길 바라는 거.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할 말이 있어도 임금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실 하고 싶은 말, 할 말의 내용은 뭘까요? 그들의 이제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너무나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임금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궁궐에서는 이제 계속 백성을 걱정하는 교서가 내려오긴 하는데, 이건 뭐 지방 관청에 전해지고 나면 그냥 헛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도 사실 다 같죠. 즉, 지방 관청의 어떤 이 무능이잖아. 무능과 무관심 뭐 이런 거. 그렇게 서울에서 관리를 보내서 뭐 아무리 고통을 모르려 해도 결국은 백성들은 나설 힘도 없고 마음속의 말을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습니다. 음. 이제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관리만 뭐 무능한가 그건 아니고 그래서 비록 한 고을에 한 서울 관리가 또 막상 온다고 해도 서울 관리는 또 역시나 귀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서울 관리는 또 막상 내려온다고 해도 뭐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은 지방대로 또 막상 서울 관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백성들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건 뭐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일하게 좀 대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급회양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죠. 그 중국의 이제 어떤 관리인데 아주 정치를 잘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급회양 같은 착각 관리 불러다가 아직 죽지 않은 백성을 구해본만 못하리라. 자, 이래.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급회양은, 지금 이전에 나왔던 그 지방관리관은, 우리의 어떤 지방, 뭐 혹은 이 서울관리관은 좀 대조적인 의미죠.
자, 좀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대상이라는 거, 자,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두 줄에서 이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을 좀 구제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좀 드러났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럴 힘이 없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뭐, 한탄이다, 뭐,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나가, 사실 뭐 이게 1학년 아이들이 글쎄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도 같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린 아직 바탕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일단 먼저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나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자연 속에서의 어떤 뭐 즐거움, 즉 자연 친화죠. 즉 자연 친화를 일단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연 친화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이 좀 간접적으로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화자는 이제 정치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정치를 떠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욕심 많은 그래서 계속 다투기만 하는 그런 속세의 그런 정치인들, 그 정치의 어떤 부조리함을 좀 이 시에서는 간접적으로 또 비판해주고 있다는 거. 음. 주제만 들어도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일단 그 1서부터 좀 보면요. 일단 뭐 여기에서 내가 백구를 잊고 백구도 나를 잊었네. 이런 식의 표현도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하자는 그 자연 속에서 백구와 뭐 혹은 나와 이 경계 자체를 잊은 듯 지내고 있다는 얘기 좀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제 자연과의 어떤 경계를 좀 잊은 듯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자연과 좀 동화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대체 내가 백구인지 혹은 백구가 나인지 서로를 이렇게 뭐 굳이 뭐 나누지 않더라도 마치 하나인 듯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나 해영을 만나서 이 둘을 가려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가려낼 수 없을 것이다. 해용이라고 해서,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즉, 아무리 똑똑한, 현명한 사람이 이제 온다 하더라도, 즉, 가려낼 수 없을걸?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일수 내용 그냥 주제로 바로 잡으면, 이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음. 자, 그다음, 자,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한데, 그러니까 즉, 빈 강에서 좀 쓸쓸한 건 맞아. 음. 그런데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꽤 즐거워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쓸쓸함과 동시에, 쓸쓸하긴 합니다. 그쵸? 그런데 쓸쓸하면서 지금 낚시를 통한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자, 마지막에 세상에 득 찾는 무리들을 내가 뭐 어찌 알길 바라리. 그래서 여기 득 찾는 무리라고 해서 즉 이들을 좀 속세해서 뭔가 이 자기의 이득을 탐하는 이제 그런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 득을 찾는 그 무리들을 내가 어찌 알길 바라리. 즉, 뭐 쉽게 바꾸면 뭐 알 생각이 없다. 나는 알 생각이 없다. 서리법이죠. 자, 그러니까 즉 지금 비록 조금 뭐 쓸쓸한 정서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쓸쓸한 어떤 마음으로 낚시를 하는 것만으로 지금 하자는 즐겁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뭐 이득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뭐 전혀 알 생각 없다, 가까이 할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수도 아마 좀 고사가 많이 연결이 되어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직 1학년이잖아. 문맥만 보자. 자, 내 귀가 시끄러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 귀가 시끄러우니,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내 귀가 시끄러우니.
너의 바가지를 버리려면, 자, 버리려 한다. 뭐 이런 정도. 자, 너의 귀를 씻은 셈에 내 손은 못 먹이리. 사실 그래서 이런 초장, 중장 같은 경우가 충분히 이제 고사와 사실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조금 써 있기도 합니다만 어휘풀이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속세에서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자, 이렇게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보고 정리할게요. 자, 공명. 이거 공과 명이잖아, 그치? 음, 부귀 공명. 들어봤죠? 이제 공명은 해진 신이니, 해진. 뭐, 지금도 신발이 해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다 떨어진 그런 신발이니, 뭐,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명은 다 떨어진 신발이니, 그것에서 벗어나 즐겨보자. 자,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수 같은 경우에는 고사하고 충분히 연결해 보더라도 사실 그 마지막 줄과 크게 주제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속세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좀 드러냈다. 알겠죠? 음. 자, 이 정도로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또 고사라고 연결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마지막 뭐 자연스럽게 또 볼게요. 옥계산 흐르는 물이 못을 이루어 연못이겠다, 그치? 자, 연못을 이루어 달이 띄우네. 즉 달이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뭐 비치네 이래도 좋고요. 자, 즉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먼저 얘기해 놓고 맑으면 갓글을 씻고 흐리거든 발을 씻으리.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역시나 또 고사 연결이 된 부분인데, 좀 쉽게 말하자면, 그 세상의 혼탁함을 좀 뜻있는 선배들은 잘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맑을 때는, 정말 또 정기에 나가서 이제 정치를 하고, 또 세상이 흐리면 또 그것을 알고 또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뭐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그냥 뭐 고사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간단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 고사는 연결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 즉, 세상의 어떤 맑고 흐림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좀 뜻있는 좀 선비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타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세상 사람들도 이 청탁 세상의 맑음과 흐림 보이죠? 이 세상의 맑음과 흐림이 있는 걸 모르는가? 음. 자, 즉, 누구도, 그 누구도 이 청탁을 모르는구나. 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역시나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 일단 이 부분에는 먼저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 그치? 아, 참 좋다. 그 흐르는 물이 연못이 되어서 이제 달도 이렇게 좀 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뜻있는 선비가 없는가,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좀 부패한 사람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표현이 되었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주제 얘기했던 내용 잠시 또 다시 보세요. 자, 다시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니? 그러니까 이 시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거워하는 내용이 있어, 그치?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뭐 그런 내용이 또 역시나 주제로 잡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시도 충분히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1학년이니까, 자, 이런 시도 있구나.
정도로만 경험해 보길 바라고, 이제 문제인데, 이제 적절한 거 찾아란데, 뭐 답은 4번이죠, 그쵸? 자, 보면,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이제 서류적 표현이 있냐, 없냐, 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범위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음. 자, 일단, 가에서 의외로 서류적 표현이 많이 없어요. 한 군데 보이거든요. 자, 여기 있겠네. 어디 갔지? 음, 음. 대체 백성들은 문턱에 나설 힘도 없어. 어느 겨를에 마음속 일을 말이나 하겠소. 마음속 일을 말이나 하겠소. 자, 이 지점. 알겠죠? 마음속 일을 말할 어떤 겨를도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음. 자, 그 다음에 이 나의 소리는 사실 소리가 뭐 여기저기 있겠죠. 자, 그래도 제일 먼저 드러난 지점 보면은 뭐 바로 이런 거. 음. 자, 그 다음 32번이고요. 뭐 틀린 거 찾아란데, 자, 이제 문맥만 이해하면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1번. 그치? 자, 기억. 문맥 보세요. 자, 기억은 백성들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니은.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 니은이 누군데? 화자인데, 그치? 자, 이 화자를 원망하니? 아니잖아요. 음. 자, 나머지 다 잘 읽어보시고 적절하다는 거 꼭 자연스럽게 경험해 보세요. 자, 33번에 틀린 건데, 해볼게요. 백호와 내가 서로 잊어 누군지 모른다는 것에서, 즉, 화자는 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좀 표현하는 거다. 알겠죠? 음, 가능하고. 그 다음, 빈 강에서 쓸쓸해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일부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 모습에서는 결국 득 찾는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아니잖아. 자, 그들과 오히려 거리를 좀 두려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벗어날 수 없는 뭐 그런 현실이야? 아니지. 좀 거리를 두려는 거지. 자, 나머지도 좀 볼게. 자, 공명을 해진 신에 비유했지. 그치? 자, 그래서 그건 참 좀 쓸모없는 것. 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것에서 세속적인 것을 좀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옥계산에서 물도 달도 뭐 있다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이 화자는 좀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다. 맞지? 음. 자, 그다음 사람들은 청탁을 모르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선생님이 크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맥을 통해서만이라도 뭐 문맥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아주 어렵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즉, 맑고 탁함을 좀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음. 맑고 탁함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요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뭐 이런 겁니다. 음. 참, 자연스럽게 겪길 바라고요. 자, 지금 틀렸다고 한 지점들, 각 문제에 틀렸다고 한 지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근거 범위 찾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 공부해 보세요.